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1월 20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가 바이든 호, 특히 적극적인 부양책 기대감 때문에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나스닥 같은 경우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강세적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발판 삼아서 어제 이재용 부회장 쇼크를 극복을 한 우리 증시,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왔단 말이죠. 수급이 개선되면서 오늘까지 그런 흐름이 유지될 것이다. 즉, 외국인 기관이 시장을 떠받치는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기대했던 건데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의 출발은 그런 기대나 예상과는 전혀 딴판으로 시작을 했죠. 오히려 일반 개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거꾸로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우리 종합지수, 코스피 종합지수는 오히려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고 또 그 바람에 그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코스닥이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요. 이 모습은 다소 예외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자, 사실은 조금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발생하긴 했죠.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이른바 삼성 총수의 공백이라고 하는 쇼크에서 완전히 다 벗어난 것도 또한 아니고 또 보이지 않는 시장 내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국내와 관련된 변수가 좀 작동이 됐던 것이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증시의 수급을 보게 되면 이건 아주 현란하게 그지없습니다. 어제까지 초대규모로 매수했던 외국인과 특히 기관들이 갑작스럽게 또 초대규모로 순매도를 하는 그런 자세로 돌변을 했고요. 어제 또 조단위로 매도했던 일반 기회들이 또 오늘은 또 갑자기 조단 이상 초대규모로 순매수하는 그러한 변동성, 또 엄청난 변동성입니다. 샀다 팔았다, 그리고 조단위로 샀다 팔았다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크게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다는 건데 사실 그러한 모습이나 분위기는 지수의 위치가 높은 만큼 객관적인 기준, 과거의 잣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은 거의 매도 신호를 읽어야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일단 현재 상황은 추세 상승 기조다. 상당히 이 상승 기조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하는 점, 종합지수 4,000을 넘어 5,000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다는 점 하나하고요. 두 번째, 자, 우리나라 특히 내국인들, 그중에서도 동학 개미가 아닌 동학 주주로서의 매수 기반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지금은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재단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누가 초대규모로 매도했던 매수했던 간에 또는 어떤 악재가 우리 시장을 현재 크게 흔들었던 관계없이 그 모든 변수나 악재를 다 극복하거나 소화를 해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현재 장세는 그 어떤 때와도 비교를 해봐도 아주 특별히 강하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런 건데, 첫째, 공매도 이슈. 자, 관계당국에서 공매도 재개를 다시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장 특히 판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관점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실현과 그와 관련된 삼성 총수 공백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한때 분명히 악재가 됩니다.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특히 삼성전자한테는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이 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악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상승 추세는 그대로 살아남고 또 시간이 갈수록 그 공백을
총수 공백이라고 하는 부담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긍정적인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강세적 흐름에 포트폴리오 골격을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이른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1 플러스 4 외에 주변 대형주로서 오늘 또 급등을 했네요. LG전자, 또 현재 SKC, 또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이제 그들을 보강하는 그 못지않게 중요한 종목을 했던 건데요. 그거 말고요. 또 꽤나 괜찮은 즉, 1 플러스 4 뼈대 말고 피나 살이 될 수 있는, 뼈와 살이 될 수 있는, 이른바 스몰 캡이라고 하죠. 핵심, 중소형, 핵심주. 그 전에 테스나, 동진세미켄, MTNX 같은 종목들 설명드렸고, 또 그 외에 다른 후보 종목들도 있는데, 자, 이들 종목들의 핵심 포인트를 좀 아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추가하거나 또 같은 종목이라도 그 종목 비중 약간 늘려주거나 그렇게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핵심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순서를 밟아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또는 어떤 특정 종목이나 또 포트폴리오 전략과 관련돼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43이 나가고 있죠. 문의를 하시는 거는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내 말씀은 뭐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이슈부터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만 뽑아왔는데요. 자, 일단 미국의 제닛 옐런, 바이든 정권의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 예정자죠. 예정자. 자, 강력한 부양책을 촉구한다는 내용인데, 자, 그 표현이 재밌어요. 자, 부채 부담이 좀 상당히 가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거의 2배 이상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00%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빠른 속도로 현재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찌 보면 그를 위해서도 언젠가 금리를 인상하는 등 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관련돼서 시장 참가자들은 다소간 부담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트 빅, 크게 행동하라 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에는 초저금리 현재의 기조가 유지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 사람은 연준 의장이었었고, 그리고 현재 의장인 제롬 파월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는, 업무상 관계가 있는 그런 코드가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즉,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긴축과 관련된 부담을 이런 정도라면 완전히 벗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단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증시가 탄력에 나왔다는 것이고, 이것은 추세적으로도 상당히 유효한 기조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자, 금융위원회에서 그 전에 공식화했던 3월 달에 공매도 재개를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마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다시 금융위원회 9명이죠. 그 사람들의 회의를 통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장에 특히 판도상 상당한 파장과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건데 외국인과 기관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입니다. 대규모로 매도를 유발시켰다는 거죠. 오늘 시장 특히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현재 2,300억, 특히 기관들이 1조 2천억 정도나 순매도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러한 변진수를 보였다는 것이죠. 이 공매도 재개 재검토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베이시스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0.76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니까 공매도를 하지 못함에 따라서 선물 지수 대비 현물 지수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프로그램 매도도
현재 비차익 위주로 해서 6,400억 원이나 쏟아지게 된 단기적인 변수로 작동되고 바로 이것 때문에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진 것이며 자, 이를 의식한 외국인과 기관들이 유난스럽게 오늘은 또 코스닥에 현재 초점을 좀 맞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전술과 전략을 볼 때는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보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공매도 재개는 얼뜻 보면 특히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큰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외국인과 특히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가 막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땅한 해칭 수단이 있어야 그래야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 또 그를 통해서 베이시스가 정상화돼야 그래야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자, 정부에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렇게 망설이는 바람에 우왕좌왕하는 꼴이 이제 일단 단기적인 매물을 불러일으킬 꼴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추세와는 크게 관계없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만 그런 영향과 변수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 어차피 연기된다 하더라도 또 3개월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공매도가 재개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안 갖고 있거나 물량 부족하신 분들은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해당 핵심 종목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이며 갖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흔들리지 말고 계속 그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현재 바꾸지 않은 채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공매도는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아차의 조지아 공장, 미국 공장이 조지아에 있죠. 여기에는 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서 애플카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하는 설이 나왔다는 건데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기아차를 바꾸면 안 되죠. 우리는 계속해서 현대차 위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적정한 수준에서 지금 약간 타이밍이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슈를 이제 점검을 좀 해봤고요. 자, 수급을 주변 상황과 수급을 잠깐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지금 코스피가 약간 흔들렸습니다만은 그런 것과는 달리 나스닥 선물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원달러 환율인데요. 좀 내려왔어요. 사실 코스피를 중심으로 본다면 약간 불안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던 건데 어찌됐든 원달러 환율이 내려왔다. 즉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되죠. 자, 지금 제널 렐런이 현재 지금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약달러는 뭐 반대한다는 뜻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은 현재 약간 제는 옐런의 말과는 좀 다르게 사실 자연적으로 봤을 때 특히 미국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히 약달러로 진행될 소비가 높고 그에 따라서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로 진행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그런 관점이고 이게 진행되는 데서 어느 순간에 외국인들이 컴백, 기환할 소지가 대단히 크다는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 연장선상에 삼성전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보시면 이러한 흐름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리고 수급 잠깐 더 보도록 하죠.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왼쪽 상단에 보면 수급과 관련된 표가 나오는데요. 외국인들 매도가 있습니다. 기관들 매도가 1조 2천 정도가 들었는데 금융투자 위주로 매도가 나왔고요. 연기금 매도는 지금은 뭐 거의 일상이고 그만큼 상수죠. 뭐 상당 기간 계속해서 매도가 나온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금융투자가 이제 너무 가변적인데 어제와는 다르게 순매도했다는 건데 합계해서 1조 2천 정도 순매도한 것은 앞에 얘기했던 대로고요. 자, 중요한 키포인트는 외국인들의 태도입니다. 지금 현재 밑에 있는 꺾은선 그래프가 빨간 거는 외국인들의 현재 매도고요. 매도를 그린 그래프고요. 그리고 녹색은 기관들의 매도 그래프입니다.
기관들은 장중 내내 계속 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들은 개장 초 한 10시 반 정도까지만 매도를 늘리다가 그 이후로는 거의 매도를 안 하거나 오히려 약간 걷어들이는 모습이 나왔다 하는 것을 한 꺾은선 그래프를 통해서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공매도 때문에 외국인들이 근데 그것을 피하는 그런 물량이 대장 초 중반까지로만 나왔지만 그 이후에 그 물량이 다 나오면 따라 더 이상 매도하지 않았다는 것과 상당히 관련돼 있다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에 대한 태도를 보게 되면 걔들이 순매수였고요.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도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재나 수급과 관련된 변수에 굴하지 마시고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 하는 한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잘하면 요번 주 중에 외국인 또는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때 삼성전자의 매수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때는 삼성전자가 좀 탄력도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한데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그런 포인트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삼성전자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들은 총수 부재 관련해서 뭐 부정적인 측면은 다 아실 겁니다.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차질, 또 글로벌 평판이 별로 안 좋을 건데 그래도 신용등급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대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중요한 결정이나 뭐 M&A, 특히 M&A가 좀 뼈 아프죠. 초대형 M&A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또 현재 내실 그간 한 4년 정도, 5년 가까이 초대형 M&A가 없었던 것 등으로 봤을 때 워낙 강세인데다가 또 현재 현금성 자산만 100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름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영어의 몸이 됨에 따라서 그 부분이 상당 기간 미뤄질 소지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요번에 NXP를 현재 인수하는 쪽으로 갔으면 상당히 좋았을 건데 자 그러지 못해서 일단 그 부분은 일단 접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반해서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긍정적인 그나마 다행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화성의 반도체 생산 라인이 몇 라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11라인을 현재 그 D램 생산 라인인데요. 그 D램 생산 라인을 CIS는 CMOS 이미지 센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죠. 자,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죠. 첫째, 일단 이미지 센서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중요한 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의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보이는 최고의 경쟁력인 업체는 일본의 소니죠. 소니를 맹추격하겠다는 건데 현재 삼성전자와 소니의 시장 점유율 비율은 1대3 정도 돼요. 대략 17% 내지 56% 정도. 그 정도로 상당한 격차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삼성전자가 발벗고 소니를 추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올라섰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맹추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D램 생산 라인을 현재 전환했다는 얘기는 그 라인에서는 D램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D램에 대해서 현재 그 시장은 공급자의 절대적인 우위 시장입니다. 그래서 D램의 생산 라인을 조절함에 따라서 공급을 조절한다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D램의 가격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D램 가격이 급등한 소지도 높다. 이런 관점이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동안 삼성전자는 D램 미세화 경쟁을 통해서 상당한 카펙스라는 것은 자본적 지출, 이런 시설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 투자, 막대한 10조 내지 많게 30조에 매년 시설 투자 부담을 계속 안고 왔다는 건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그 카펙스 부담을 덜고 거기서 남는 역량을 다른 분야, 뭐 파운드리든 또는 이제 그 칩 설계 분야든 뭐 AP 같은 데죠. 그런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미지 센서 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자, 1억 800만 화소 아이소셀 HM3가 출시가 됐죠. 이번에 갤럭시 S10이 만에 적용되는 이미지 센서이고, 이를 통해서 이미 제반 이미지 센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는 삼성전자가 장악해 나가고 있다. 이미 시장 선점해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자동차용입니다. 자동차용 이미지 센서 분야가 있거든요. 이 분야가 아, 전체 이미지 센서 분야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 떡이 큰 그런 시장인데, 이 시장은 소니가 막대한 한때 영향력을 미치고 장악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삼성전자 오래전부터 이미 2018년도부터 아이소셀 오토, 아이소셀 오토라고 하는 브랜드를 출시함에 들어서 따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또 그거 외에 또 한 차량용 반도체, 또 엑시노스 2100은 스마트폰용이고요. 엑시노스 오토, 이건 차량용입니다. 차량용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출시를 해서 쌍두마차죠. 아이소셀, 즉 차량용 이미지 센서 및 그리고 차량용 순수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인 엑시노스 오토를 출시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및 그 중에 한 부분인 차량용 이미지 센서 분야까지 추격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파운드리 부분을 맹추격하고 있고요. 또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삼성전자가 가장 역량이 단기간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스마트폰 두뇌 칩 역할을 하는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나온 것이 엑시노스 2100이죠. 엑시노스 2100까지 출시가 돼서 이를 통해서 그전 작년 재작년에 제시했던 비전 2030 133조 추담시에 만들어졌던 마스터 플랜이 하나씩 둘씩 현실화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재용 회장이 영어에 몸에 된 것이 다소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차질이 크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이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차질 없이 그 부분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계속 영향을 준다, 이런 관점이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어떠한 그 발전을 우리가 여기서 맛볼 수가 있게 된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총수 부재 때문에 약간의 차질, 특히 M&A와 관련돼서는 좀 차질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을 이어가는데, 그 실행해 나가는데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악재까지는 아니다 하는 관점으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스몰캡 종목들입니다. 원 플러스 4 뼈대 외 피와 살이 되는 종목을 요약한다는 건데, 대형전도 알고 계시죠? 이왕 얘기가 된 김에 잠깐 차트만이라도 좀 보도록 하죠. LG전자 보세요. LG전자. 자, LG전자는 실적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고요. 전장과 관련돼서 특히 카나다의 세계적인 뭡니까 그, 그, 그 자동차 부품 회사 세계 2위나 3위 정도 됩니다. 마그나사라고 있죠. 합작해서 마그나사가 또 애플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현대차뿐만 아니라 LG그룹도 애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고리를 갖게 됐다는 뜻도 있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LG그룹도 나름대로 전기차와 관련된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전장까지 다 포함이 된 완성차를 만들 수 있는 서프라이 체인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핵심이 되는 업체는 소재 2차 전지 쪽에서는 LG화학이고요. 또 전장과 관련된 완성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LG전자입니다. 그래서 뜨는 거고요.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도 삼성전기도 좋지만 똑같은 삼성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삼성전기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LG전자가 나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각도, 상황이라면 20만 원 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쫓아가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는데 15만 원대 정도라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것이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설명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네요. 자, SKC는 그렇게 설명드렸으니까 그것을 가름하도록 하고요. 하나솔루션은 실적 좋고요. 또 바이든 시대를 맞이해서 바이든의 최대 수혜,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더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죠. 자, 미국에서는 특히 태양광과 관련된 태양광 솔루션과 관련돼서는 하나솔루션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하나솔루션이 부각될 소지가 높은 게다가 지금 ESG라고 강조가 되고 있죠. 환경, 또 사회, 또 지배구조와 관련된 개념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펀드까지 조성이 되고 있죠. 그와 관련돼서 하나솔루션이 부각될 소지가 높다는 관점에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6만원, 7만원 이상, 내년, 금년 연말까지 본다면 거의 7, 8만원, 10만원 가까이 올라갈 소지도 상당히 높다. 하는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스몰캡입니다. 자, 스몰캡으로 본다면, 이런 거죠. 그 전에 제가 말씀 확정된 종목들. 스몰캡은 작은 종목이라는 뜻이죠. 그 중에서 제가 확정시켜, 정해드리는 종목은 이런 것들이죠. 동진세미캠. 자, 이 종목은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특히 금년 들어,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는 감광액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일본의 그 수입 제한 때문에 문제가 됐던 바로 그 반도체 소재가 되는 것이죠. 전공정에 필요한, 현재 특히 노광 공정에서 필요한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거의 전량을 일본에 의존했던 것인데, 자, 그래서 수입 대체를 한다는 건데, 그 주역이 삼성전자 지분 4.8%가 들어온 동진세미캠인데, 작년 연말쯤에 양산 체제를 구축을 해서 그 양산과 관련된 실적 반영은 금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금년 1, 4분기 때부터 서서히 그 윤곽이 잡히면서 아마 금년 하반기 때쯤에서 그 꽃을 피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동진세미캠. 그리고 테슬라. 자, 테슬라도 좋아요. 테슬라는 약간 좀 무거운데, 자, 지금 왜냐하면 작년 3분기 실적과 또 4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좀 못 미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종목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중 5G하고요. 또 스마트폰용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쪽인데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패키징 분야 및 테스팅 분야, 특히 그 중에서도 비메모리 분야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대세,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OSAT라고 하는데요.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OSAT, 그것도 지금 현재 다양한 분야의 그 테스팅을 맞춤형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현재 업체는 테스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작년 3분기, 4분기 실적 때문에 약간 주춤거리고 있을 때가 매수할 기회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보유할 뿐만 아니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해야 되고, 부족하신 분들도 약간 채워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꽃을 피우지 못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매수할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뭡니까? 이게 엑시노스, MC넥스죠. 엑시노스가 아니라 MC넥스. 이것도 자주 말씀드렸던 정보입니다. 일단 갤럭시 S21에 카메라 모듈이 장착된다는 것도 일단 1차적인 모멘텀이 되는 데다가, 그리고 차량용 이미지 센서라기보다는 차량용 카메라 모듈이죠. 차량용 카메라 모듈 쪽으로 이미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다는 건데, 아직은 그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한 7% 정도밖에 되지 않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성장성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더 나가서 재밌는 것이 전장과 관련된 분야도 있어요. 특히 뭡니까? DCU라고 있습니다. DCU. 통합 제어 시스템인데요. 단순히 차량용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차량용 DCU, 통합 제어 시스템까지 아우르는 전장 분야 사업부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율주행
내지 그전 전기차와 관련된 상당히 미래 비전이 좋은 분야고, 이 분야에 대한 업계 내에서의 그 경쟁력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재 지금 당장 큰 매출, 그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성장성에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분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 부담이 그것이 약간 부담이 되는데, 약간 내려왔을 때, 저점을 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 세 종목은 이제 확정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 종목이 최상의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형주의 정답은 있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다른 대형주가 있다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이제 정답이 됩니다. 하지만 중소형 스몰캡의 구성은 정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정답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제시하는 것 뿐이고요. 이것과 비슷한 정도로 좋은 정보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잘 공부하셔서 그들 정보를 선택하는 것도 충분히 현재 있을 수 있습니다. 좀 그건 제가 별도로 인정하고 또 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여기까지인데, 사실 그 외에 뭐 후보 종목들도 상당히 있죠. 이 종목까지 말씀드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닛 테스트, 태양광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 테스트, 반도체 테스팅 업체고요. 리노공업이 있고, 그리고 또 ISC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리노공업은 테스트 소켓 만드는 똑같은 테스트 소켓인데, 현재 리노공업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고요. 그리고 ISC는 이거는 메모리 반도체 쪽입니다. 소품종 다량 생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테스트 소켓을 생산하는 국내 어, 그 뭡니까 그런 그 테스트 소켓 업체라는 것이죠. 이거 상당히 특화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런 측면 구별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삼성전자 진입 들어간 업체로서 LOTBK이 있고요. 또 PSK 같은 종목도 해당 종목이 된다는 거. 그 외에 뭐 요새 난리가 났죠. DB 하이텍 같은 종목도 괜찮은 종목이고요. 또 패키징 쪽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테스 같은 종목도 그렇고, 그것이 부담된다고 했을 때는 SAP 반도체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다소간에 실적과 관련된 부담이 약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 그런 정도 외에 몇 가지 종목만 말씀드렸는데, 이들 종목만 해답이 되는 것은 아니죠. 다른 많은 대안들이 있다는 것까지를 감안하시고요. 다만 지금 오늘 같은 날 보면 현재 바이오주들이 조금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공매도 재개를 재검토한다는 소식 때문에 반등이 나온 것 같은데, 자, 바이오주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를 일부 종목에 국한해서 보는 건 괜찮은데, 또 어느 정도 담는 건 괜찮은데, 여기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것은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그 전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아, 나를 잡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현재 바이오와 관련돼서는 이왕 뭐 다른 종목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 잘 가는 판에 굳이 뭐 어려운 바이오주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관점 쉽게 생각하시고, 그와 관련된 이론 같은 것, 또 현재 비중 현재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비중 많은 것, 이런 것은 좀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